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코인 폭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폭락하는지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다 찾아봐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암호화폐 시장은 좀 좋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이후로도 굉장히 좋은데 왜 떨어지는지 정말 많이 찾았는데 최근 이 발표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4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6시쯤이니까요. 지금 오후 3시 14분쯤에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뭐냐면 엔트리 청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일본이 금리 올리는 문제,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랬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이 금리 올린 이후부터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오번에 코인도 폭락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식도 폭락하고 채권 뭐 폭락 안 한 게 올 폭락입니다. 지금 모든 게 폭락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빼고 올 폭락인데, 그러면 각종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나 뭐 유튜브 애들도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특별하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장 정향상 맞는 게 오후 3시 14분입니다. 이게 오늘 날짜 오후 3시 14분에 발표한 미국 증시 하락세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서도 올라왔어요. 그래, 믿음직한 해서 놓은 거니까 믿어도 되는 소식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올린 건데요. 보니까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 보니까요. 예전에 8월 달에 일본이 한 금리 한번 올렸잖아요. 금리를. 그때는 0.1에서 0.25로 올렸고요. 이번에 올린 거는 0.25에서 0.5로 올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올린 거죠. 일본이 금리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니까 그러면 그 갭 차이가 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면 엔화를 빌려갖고 고금리나 고수익을 내는 애국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이 엔트리 트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갭 차이가 이제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일본은 금리는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였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 거를 빌려가지고 일본의 저금리 엔화를 빌려가지고 고금리나 고수익에 기대는 애국 채권, 애국량, 그러니까 일본하고 애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본도 나름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세계 4대 기축통화에 어쨌든 들어갑니다. 세계 4대 기축통화에 엔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갭 차이가 나야 돼요. 일본만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런 차이로 나야 되는데, 이번에 금리를 8월 달에 올렸을 때도 8월 달에도 0.1에서 0.25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우리 그때 대폭락했어요. 갑자기 엄청 폭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번에 떨어졌는데 이거 엔트리 청산 문제가 여수가 아직도 제대로 안 떴어요. 이게 오후 3시 14분에 발표됐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거 분석하기 시작인 거고, 나는 왜 모든 게 떨어지지 이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엔트리 청산 문제다. 그런데 이거 발표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건 오후 2시 31분 발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1분 발표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비트코인하고 이더 현물 ETF를 있죠. 이거를 4주 연속으로 순유입이라고 떴어요. 4주 연속입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오후 2시 31분에 발표되면 비트코인 바로 쏴버립니다. 항상 비트코인 약간 주춤했다 올라가는 이 주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현물 ETF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그걸 순유입을 했냐 안 했냐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4주 연속입니다. 4주 연속 발표를 오후 2시 31분에 발표했는데 급락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급락하는 겁니다. 이 급락세를 뭐냐면은 엔트리 발표는 언제 했다? 3시 14분인가. 그 이후인데도 이제 이거를 알아서 이제
보고한 시점이 최초로 이거 최초로 올라온 게 3시 14분에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이것 때문에 미국 엔트리 청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 올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물 ETF하고 그다음 현물 ETF가 수익 유입이 됐는데도 떨어지는 이거 발표하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볼게요. 계속 4주 연속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녹색이 뭐냐면 그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인 겁니다. 기관에서 미국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4주 연속으로 사들인 겁니다. 비트만 사든 게 아니고 이더도 샀단 말이에요. 요때 중간쯤에 한 일주일 전쯤에 기간 중에 장중이 보면 블랙락이라 그래서 레드핑크가 걔가 블랙락 수장이거든요. 걔가 발표를 합니다. 비트코인 70만 달러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올랐죠. 그러고 10만 달러 뚫고 10만 8천 달러 11만 달러 가까이 뚫었잖아요. 11만 9천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더 날아갈 것처럼 했는데 지금 잠시 행정명령하고 약간 규시간 차이에 2시 13분에 오늘 2시 31분에 이것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겠네 딱 이랬는데 안 올라갑니다. 제가 분석한 생각에 의하면은 일본은행 엔트리 청산 문제 이거 걱정해가지고 이게 3시 14분에 발표된 거 미국의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나 고수익이 기대되는 미국 외국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이 엔트리 트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엔트리 트레이드가 걱정되니까 엔트리 트레이드 청산될까봐 걱정돼갖고 자금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자금 회수. 자금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든가 일본도 이걸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면 자기 나라가 이렇게 자꾸 금리를 이렇게 자꾸 내차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이상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리가 어느 정도 2%까지는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고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외국에서 고금리나 고수익을 기대되는 외국 채권을 주식 투자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그럼 뭐 어찌겠습니까? 차이가 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있잖아요. 에데마진처럼 그런 이자 자체가 수익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수요가 얼마나 되냐면 경단위라고 합니다. 경단위. 세계 경단위랍니다. 몇 경이라 그러던데 하여튼 경단위거든요. 단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오르게 되면 굉장히 모든 시장이 힘들어지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때문에 모든 코인이 폭락하는 겁니다. 현물 ETF가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순이익이 됐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저번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올 8월 달에 이랬잖아.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요때도. 그럼 다시 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 해보겠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는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9,800까지 떨어졌거든요. 9,80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여기서 지키고 반등강 올라갈지 어쨌든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시청자 알리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을 4주 연속까지 했는데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현물 ETF 이거를 5분에 순유출로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완전 폭락했을 겁니다. 다행히 현물 ETF가 저 4주 연속 순유입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방어하고 있는 중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순유출이었으면요. 만약에 5분이 유출로 바뀌었다 이러면 엄청 떨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이게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어하고. 근데 보통 이게 뜨면은 엄청 올라가야 돼요. 5분에 11만 달러 뚫어야 돼요.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인이 대폭락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